해양 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은 씨 여름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얼마 전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좋았겠다. 네, 관광객이 한창 몰리는 7월 말 8월 초는 이제 지나서 관광객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네.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해수욕도 하면서 어쨌든 휴가를 잘 즐기고 왔는데요. 네. 재미있게 놀면서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제가 뭘 걱정했는지 혹시 짐작이 되실까요? 아, 바다에서 좀 걱정했다.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면은 그 톡 쏘는 거 해파리.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해수욕장 곳곳에 해파리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바다 그럼 요거 조금 걱정돼요. 그죠? 네.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붐비는 시기를 피해서 늦은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 해파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다로의 첫 주제는 해파리와의 전쟁. 그중에서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해변에 나타난 푸른 우산관 해파리에 대한 안전수칙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푸른 우산관 해파리. 네. 이름부터 생소한데 제주 해변에서 유독 많이 나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 곰팡이 같은 색을 띠고 있고 지름은 약 3에서 4cm 정도 되는 해파리인데요. 파란 동전처럼 생긴 작은 해파리가 최근 제주를 비롯한 연안에 대량으로 출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부산에서도 출현을 하고 있어서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푸른 우산관 해파리 원래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했었나요? 원래는 주로 태평양, 지중해, 인도양 등 따뜻한 열대 해역에서 산다고 하는데요. 네. 바람 방향이 맞고 또 물이 들어차는 만조대에 국내로 밀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바다에서도 살기가 거뜬해진 거죠.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대부분은 동글동글하니 귀엽다라고들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검색해서 보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푸른색 이 촉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주위로 이렇게 뻗쳐 있네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제기 놀이할 때 제기차기 하는 그 제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작고 동글동글하니 귀엽습니다. 근데 또 해파리니까 당연히 만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위험하죠. 해파리 촉수에는 약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이 푸른 우산관 해파리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구나. 자칫 잘못해서 만지거나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 우리 몸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쏘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시고 촉수가 보였을 때는 핀셋이나 카드로 긁어낸 다음에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전신 통증 등 증상이 심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응급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네. 해파리 쏘임을 예방하려면 물놀이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요. 해파리가 출현했을 때는 입술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바다에서 휴가를 즐길 때 해파리 예방법, 대처법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해파리 출몰 여부부터 확인하고 입수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바다와 우리 역사를 엮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바다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역사 속 해양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생생님들은 우리나라의 상선을 처음으로 몬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늘 우리나라의 상선을 처음으로 몰아본 사람은 누구일까, 또 배가 워낙 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1호 선장 신순성의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의 선장님 신순성님 네. 어떤 분이셨나요? 신순성은 1897년 개화파 지도자 박영효의 추천으로 동경 상선학교에 입학한 인물입니다. 4년간 일본에서 근대식 해양 교육을 받고 한국인 최초로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항해사 교육이 없던 시기였어서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진취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네요. 그 시대에 해외 유학을 가서 해양 기술을 배운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신순성은 1903년 대한제국 최초로 근대군함 양무호의 함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이후 일본에서 건조한 광제호의 초대 선장도 맡게 되는데요. 이 광제호에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특별한 사건 네. 궁금합니다. 1910년 이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광제호에는 조선의 상징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이 임박되자 일본 당국에서 이 태극기를 철거하라는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순성은 어쩔 수 없이 태극기를 내린 다음에 몰래 숨깁니다. 네, 이거 들키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렇게 태극기를 숨긴 신순성은 무려 36년 동안 이 태극기를 목숨처럼 아끼며 간직을 했고요. 해방 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 태극기를 꺼내서 부산호라는 우리 선박에 다시 개항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지킨 해양인의 자존심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된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순성은 선장으로만 그치지 않고 후학 양성에도 헌신했는데요. 인천 해원 양성소에서 실습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사를 이끌 젊은 항해사와 해기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해양교육의 뿌리였던 셈이죠. 우리가 지금 편하게 배를 타고 다니고 해상 물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길을 개척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항해사를 양성하는 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는데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순성 선장님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태극기는 지금도 인천항 계양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러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인천항 해양박물관. 만약에 인천 쪽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요 계양박물관도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순성 선장님을 배웠으니까 훨씬 더 박물관에 가서도 좀 더 뜻깊고 그 역사를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끝으로 준비해 오신 공단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 여름처럼 폭우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오락가락할수록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안전한 항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막상 출항 전엔 바다 위 상황이 잘 안 보이니까 예측하고 대비하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MTS 앱입니다. 네, MTS 앱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금방 또 까먹으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또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MTS가 뭔가요? 네, MTS는 해양교통정보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네. 이 앱 하나면 실시간 해양 기상정보, 항로 교통량, 선박 위치나 항행 경보 등 바다 위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밀집도 정보는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까 조업 중인 어선이나 연안여객선 종사자분들께 정말 유용하죠. 네, 혹시 이 MTS 앱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이나 여객선 운항하시는 분들 외에
저희 같은 일반인도 쓸 수 있나요? 그럼요. 바다 여행이나 레저 활동 즐기시는 분들 혹은 바다 날씨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언제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TS 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유하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요 앱을 또 공유하면 좋은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2025년 MTS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이 개최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MTS 활용 사례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 공단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모전을 참 자주 개최하는 것 같은데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MTS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조업했던 이야기, 기상정보로 사고를 피한 경험이라든지 해양 안전과 교통 편의 향상에 활용했던 경험, 요런 거 적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서와 양식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예시 샘플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디지털 융합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상금은 없나요? 라고 문의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궁금했어요. 네, 상금 당연히 있습니다. 총 8개의 공모작이 시상을 받게 되는데요.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은 각 30만 원, 장려상 5명은 각 20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주세요. 수상 발표는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MTS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이었습니다. 이 활용 사례를 공유한 국민들에게는 상금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역시 정말 든든한 해양 지킴이네요. 여러분도 MTS를 잘 활용했던 소중한 경험 이번 공모전에 꼭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 하나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온 인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대한제국 해군의 제1호 선장으로 양무호와 광제호를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신순성, 2번 이순신입니다. 보기 너무 쉽죠, 여러분? 1번 신순성, 2번 이순신. 샵 2302 건당 5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5분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